영화 월가의 늑대는 봤지만 그가 실제로 사람들의 돈을 어떻게 가로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 영상은 5살 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게 그 심리적 함정을 해독해 드릴 것입니다. 당신이 시장에서 다음 희생양이 되는 더 큰 바보가 되고 싶지 않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세요. 인센티브 법칙. 왜 도덕성은 50%의 수수료 앞에서 무너지는가? 경제학에는 인센티브 법칙이라고 불리는 잔인한 진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받는 일을 합니다. 존 디 록펠러와 같은 위대한 기업가들은 사회에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비용을 최적화함으로써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반면 조던 벨포트는 1980년대 금융 시스템의 치명적인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우량주, 블루칩과 고작 1% 내외의 적은 수수료를 제공하는 반면 페니 주식, 페니스탁은 중개인에게 무려 50%의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벨포트가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 도덕은 즉시 이익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는 양심적인 금융 전문가를 고용하지 않고 돈에 굶주려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누군가의 수입이 오로지 판매에 달려 있다면 그들의 뇌는 속이는 행위를 고객을 돕는 것으로 자동 합리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입의 덫입니다. 고정급여를 받는 직원은 나쁜 제품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수수료로 먹고 사는 사람은 아니오라는 단어를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금융 조언을 받을 때마다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돈을 투자하면 누가 가장 큰 이익을 얻는가? 만약 그 답이 장기적인 결과 대신 엄청나게 높은 수수료와 관련되어 있다면 즉시 그 자리를 뜨십시오. 2. 정보의 비대칭성, 이해할 필요 없다는 무기. 수천 명의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벨포트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망설임을 단 몇 분 만에 승낙으로 바꾸는 심리적 압박 기술인 직선 설득, Straight Line Persuasion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고전적인 마무리 멘트는 이겁니다. 당신은 회사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재적인 수익에 대해서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 말은 극도로 위험합니다. 이는 당신의 관심을 기초적인 요인에서 벗어나 상승 잠재력, 업사이드에 대한 탐욕으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단 10초의 방심만으로도 피해자는 실제 위험을 전혀 모른 채 자신의 계정에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데이터가 부족한 쪽에 서서 진실을 쥐고 있는 사람들과 믿음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더 가난해집니다. 반대로 부자들은 독립적인 실사, 듀 딜리전스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더 부유해집니다. 버블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가격이 오르는 것은 자산 가치가 아니라 반복해서 들려지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댓글에서 지적했듯이 인식이 전부일 수는 있지만 투자에서는 잘못된 인식이 현금으로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3. 군중심리. 1637년 튤립 거품의 교훈. 금융 역사는 1637년의 튤립 버블 사태부터 90년대 월스트리트까지 인간이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튤립 열풍이 절정에 달했을 때 땅에서 뽑히지도 않은 국은 하나가 집 한 채 가격과 맞먹는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때 시장은 내재 가치가 아닌 신뢰의 유동성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벨포트는 펌프 앤 덤프 전술로 이러한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공급을 통제하여 가짜 희소성을 만들고 군중 속에서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FOMO를 활성화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고 뛰어들었고 더 큰 바보 이론 Greater Fool Theory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이 쓰레기 자산을 나중에 올 사람에게 더 높은 가격에 되팔기를 희망했지만 자신이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는 마지막 사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군중이 표준 척도가 될 때 당신은 자신의 비이성적인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이용하게 됩니다. 얻을 수 있는 교훈, 냉정하게 이 질문을 던지세요. 내일 아무도 사지 않는다면 이 물건의 진정한 가치는 얼마인가? 만약 답이 0이라면 당신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레버리지와 마진콜. 1929년 대공황의 악몽. 왜 벨포트의 피해자들은 일부만 잃는 것이 아니라 전 재산을 잃었을까요? 대답은 금융 레버리지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부자가 되기를 바라며 빚을 내어 투자했고 1929년 시장의 비극을 반복했습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할 때 10%만 증거금으로 내면 100% 포지션을 소유할 수 있지만 위험 역시 그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벨포트가 조작한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하면 연쇄적인 마진콜 현상이 발생합니다. 투자자들은 빚을 갚기 위해 바닥 가격의 자산을 강제로 팔아야 했고 순식간에 자본을 모두 잃었습니다. 금융 재앙은 시장이 폭락하는 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생존 능력이 사라지는 데 있습니다. 부자들은 사이클을 버티기 위해 항상 유동성 여력을 유지하며 심지어 강제 매도당하는 사람들로부터 저렴한 자산을 다시 사들입니다. 벨포트는 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객들이 빈 문서를 쥐고 있을 때 그는 항상 현금, 캐시를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과도한 거래대의 복리, 워렌 버핏의 사고방식. 벨포트가 고객들의 머릿속에 심은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는 시장을 따라잡으려면 끊임없이 거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하스 경영대학원의 데이터에 따르면 가장 빈번하게 거래하는 계좌는 평균 수익률이 11.4%에 불과했는데 이는 전체 시장 평균인 17.9%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과도한 거래 행위는 수수료 덕분에 중개인만 부유하게 만들 뿐 투자자의 수익은 깎아먹습니다. 벨포트와 완전히 대비되는 것은 억만장자 워렌 버핏의 철학입니다. 지루함과 인내심이야말로 왕입니다. 버핏은 복리의 힘을 사용하며 돈을 투자하기 전에 항상 큰 안전 마진을 요구합니다. 그는 시장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려고 하지 않으며 하룻밤 사이에 계좌를 2배로 불려주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매매 버튼을 누르는 행위를 통해 통제감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더 가난해집니다. 부자들은 시간과 확률이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내버려 두기 때문에 부유해집니다. 벨포트는 아드레날린, 흥분을 팔았고 버핏은 안정감을 팔았으며 역사는 장기적으로 안정감이 항상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6. 도덕적 해이, 범죄에 대한 너무 싼 대가. 이 이야기는 법률 시스템과 도덕적 해이, 모럴 하자드라는 개념에 대한 쓰라린 진실로 끝납니다. 조던 벨포트는 수억 달러의 피해를 입혔지만 편안한 감옥에서 고작 22개월만 복역했습니다. 법원은 그에게 피해자들에게 1억 1,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지만 보도에 따르면 이 금액의 대부분은 아직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 이야기를 베스트셀러, 블록버스터 영화, 고가의 강좌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이 충분히 매력적이고 유명하다면 범죄도 용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시청자들은 벨포트를 우상화하며 부유함과 성공을 혼동합니다. 그러나 사기 위에 세워진 명성은 일종의 해로운 자산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벨포트처럼 빨리 부자가 될 수는 있지만 록펠러나 프랭클린처럼 진정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의 존경을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7. 결론, 간단히 사고방식을 요약합니다. 월가의 늑대의 삶은 도덕성이 결여된 지성이 어떻게 재앙을 초래하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할리우드의 후광에 눈이 멀지 마십시오. 금융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에게서 규율 있는 사람에게로 돈이 이동하는 곳입니다.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 비용 통제를 바탕으로 부를 쌓고 벼락부자 함정을 피하십시오.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정교한 조작 전술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식을 갖추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매일 당신의 금융 IQ를 높이세요. 그리고 당신은 어떤 부의 축적 방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워렌 버핏의 인내심입니까? 아니면 조던 벨포트의 속도입니까?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모든 댓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흥미로운 영상에서 뵙겠습니다.